안녕하세요. 보이다 대표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 초등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들 마음 한구석이 늘 걱정이신가요?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오늘도 친구랑 신나게 놀았어 라고 말해주면 그렇게 안심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자세히 설명을 주지 않아서 아이가 정말 잘 지내고 온 걸까? 혹시 혼자 있었던 거 아니야? 한 불안한 마음도 드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친구들 속에서 있지만 섞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함께 놀고 싶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라서 늘 겉돌기만 하는 아이.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아이.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말이 없는 아이. 친구는 사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외톨이가 되는 아이. 그리고 왜 자신이 따돌림을 받는지 이유조차 몰라 반복되는 소외감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하다고 느끼는 아이. 아이들이 겪는 아픔은요, 단순히 어린 시절 서툰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와의 관계에서 쌓인 상처는요,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 이외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사회성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아이가 친구 관계에 겪는 어려움은 결코 끝이 없는 터널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고요. 우리 아이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요, 꾸준히 훈련하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사회성 코치가 되어준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아이가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우리 아이가 웃으면서 친구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상처받고 괴로워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참 중요해요. 분명히요, 유치원에서 은채라는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굉장히 똘똘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놀고 싶은 것만 놀려고 하고 다른 친구가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면요, 나 너 싫어! 라고 말합니다. 은채는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친구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도 하고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율하지 못하니까요,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우리 뭐 하고 놀까? 은채가 만약 이렇게 친구에게 물어보고 함께 정해서 놀이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은채가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 어려운 것은 관심이 오롯이 자기 놀고 싶은 놀이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만 있기 때문에 타인이랑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것이죠. 은채가 물론 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둘째는요, 과잉보호로 인해 독립이 지연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이런 성향은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이거나 밀착된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 참지 않아도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힘들여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서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부모와 자기 생각을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요, 당연히 아이는 점점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반드시 독립된 존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지내면서 필요할 때는 좌절의 경험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며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조율하고 건강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회성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 사회성을 가르칠 때 부모의 시선에서 아이를 나쁜 아이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성은요, 책이나 언어를 통해서만 학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친구를 사귀는 불변의 5단계 법칙. 이래서 첫 번째,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한다. 두 번째, 함께 놀기를 정해서 논다.
세 번째, 다툼이 나면 조율한다. 네 번째, 서로 사과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다섯 번째, 다음에 또 놀자고 하고 집에 간다. 이렇게 아이들이 사회성을 글로만 배운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상황에서 또래와 어울리면서 자신의 마음도 표현하고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서로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율도 해보고 합의도 하고 상황을 대처하면서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글로만 배우면 어떨까요? 우리가 책에서의 이론이나 논리로는요, 아이 사회성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과서를 봐도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키려면 참 어려워요. 아이의 친구들 사이에서 부모의 개입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기회를 차단하셔도 안 됩니다. 사회성은 아이가 느끼고 경험한 것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생각의 다름을 칭찬하셔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누구나 알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과목들이 대체로 비교를 하고 정답을 맞춰야 되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려면요, 아이만 혼자서 단독적으로 잘하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다름의 칭찬을 많이 하셔야 아이 사회성이 좋아져요. 그러면 친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랑 다른 생각이 있고 나랑은 좀 다른 면이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잘 어울리려고 합니다. 학원에서도요, 아이들이요, 너 이거 되게 잘 그렸다. 너 이거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너 되게 재밌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너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보면요, 서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점점 자유롭게 친해지고 서로를 굉장히 아이디어 좋고 생각이 깊은 아이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감성지능이 높거든요. 단지 표현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자유롭고 자신의 있게 표현하게 해주세요. 표현력이 높은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어 아이가 이제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지만 학업 스트레스나 낮은 자존감 문제 때문에 혼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에서는 아이가 새로운 관계와 환경 속에서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에요.